저는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 길에 각 책의 서문을 좀 읽어보면서 왔는데 뭘 발견했냐면 보라는 괜찮아 경험이라고 말을 해주는 아버지의 말이 되게 큰 패기에 도움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서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런 책을 내도 되나? 이런 글을 내도 되나? 고민을 할 때 이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편집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저는 엄청 울었거든요. 어쨌든 누군가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책을 쓰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언제 글을 써요? 마감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너무 오래돼서 이건 지금 써야겠다라는 느낌을 좀 못 받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기보단 해야 돼서 하는 일인데 그 안에서 재밌는 걸 계속 찾아 나가는 편인 것 같고요. 그냥 영인 상태에서 이거 해야겠다를 느낀 적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책에다가 썼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아무것도 마감이 없는 상태일 때 나는 뭘 만들 수 있을까? 보라는 어떻습니까? 이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글을 쓰는 것 같은데, 혹은 일상에서의 어떤 굉장히 분노스럽고 되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거지? 왜 나는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지나갔지? 계속 나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지점이 생기면 그거를 모아서 글로 써보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크라우드 펀딩도 분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저는 전공이 당연히 이제 영화 전공이고 네덜란드 유학을 가겠다고 하고, 전공도 이제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얘를 지원해봤자 나중에 기업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국가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도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크라우드 펀딩 장학금을 하자. 근데 돈이 그렇게 크게 모일 것 같지 않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 SNS에 글을 올렸었죠. 그냥 SNS에 했던 이유는 뭔가 그걸 엄청 큰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문제 제기를 하자라는 생각이었고 엄청 크게 불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얼마나 모이겠어? 라는 생각이었던 아니라 거죠. 그냥 페이스북에 보라 맞아요. 개인 계정에다가 올린 거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진짜 사람들이 막 3,500원, 5,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혹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쓰고 있던 칼럼에 또 쓴 거죠. 근데 그 칼럼을 보고 직접 진짜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진짜로 메일 주소를 찾아서 진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돼서 이제 글의 어떤 꼭지로서 또 쓰인 거죠. 그러면 그 후원한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시 드리거나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리워드는 아예 없다고 써 있었고, 내가 유학 내가 유학을 가서 나중에 내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뭐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리워드. 나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나의 작업으로 환원할 거고,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다른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대1로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브앤테이크가 되면 그 테이크를 받는 거죠. 사회로부터 받는 거고, 이 책을 통해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술가한테 돈을 쓸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펀딩할 때 기부금 받은 내역을 어떻게 썼는지를 공개하는 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약간 좀 과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잣대를 우리가 기업한테 하고 있나? 기업이 돈을 이만큼 버니까 얼마 부분은 사회에 환원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지켜보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은 되게 이상한 잣대, 똑같지 않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은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농인이시거든요. 수화 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신데, 어렸을 때 저도 그래서 후원금 같은 것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청각장애가 갖고 있어서 그때 매달 10만 원씩 이제 중학생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받는 거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분이 부모님은 그럼 누가 보살피는 거냐고, 너는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지 않냐,
하면서 그때 저한테 그러니까 약속됐던 장학금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1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원을 끊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뭘 기대했던 걸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길 바랬던 걸까? 내가 불쌍해서 준 걸까? 불쌍한 애들은 여행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의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매체한테 다 연락이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저는 이건 퍼포먼스니까 이걸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인터뷰를 거절을 했거든요. 인터뷰 페이 얘기도 그때 시작을 했고 이제 내가 이렇게 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금이 필요한데 상금이 없으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뷰 페이도 나는 요청을 해서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일련의 퍼포먼스에 대한 인터뷰를 제안을 하면서 페이는 돼지 껍데기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화 릴리즈 한다고 2, 3주 동안 인터뷰 피를 안 받고 진행을 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왜 나의 시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서 이랑의 그 인터뷰 피를 요청하는 용기에 탄복하면서도 또 동시에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런 의뢰가 되게 많이 와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노래도 한번 불러주세요. 이런 의뢰가 진짜 대부분 100% 그런 의뢰가 오고 북토크라면 토크하고 15분 정도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런 게 되게 많이 와요.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발레리나한테 짜장면 먹으면서 발레 쳐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거의 완전히 다른 일을 동시에 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을 2개로 치셔야 된다. 그래서 금액을 2배로 주거나 셋업도 2개가 다르게 가야 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글도 쓰고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해봐라. 하니까 그냥 펼쳐줄 테니 1시간 줄 테니 4개를 해봐라. 이제 뭐 보험도 팔아봐라 할 생각은 거예요. 완전히 보험 얘기도 해주면서 뭐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책 얘기도 좀 하다가 고양이 얘기도 하고 고양이도 한 마리 그려주세요 이런 거. 맨날 이렇게 돈 주세요 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보라처럼 이렇게 랑이가 하는 일이 용기가 있고 나도 지금은 못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을 기자분들이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이 진짜 안 나와서 이런 역사도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챙겨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 우리도 고민을 해 나가겠다라고 인터뷰는 자체는 캔슬이 돼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제일 속상할 때는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비난할 때가 제일 속상하죠. 이 책에도 맞아. 쓰여 있어요. 너는 아티스트성이 없다라고 해서 너랑은 앞으로 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 이유는 제가 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제목은 돈이 진짜로 들어가고 이 제목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인데 보라 책을 읽고 되게 나랑 비슷한 얘기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모양만 다르고 되게 본질이 비슷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지속 가능한 예술인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직업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뭔가 장학금이나 뭐가 없으면 찾아서라도 만들어서 간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가서 돌아와서 또 영화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래서 랑이 책을 읽고 우리가 되게 몇 년 동안 이제 연락 별로 하지 않고 떨어져 있었지만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감했다는 트윗을 남겨주셔서 보고 반가워했었는데 근데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랑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만났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되게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랑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드문
드문 동료인 것 같아요. 직업의식이 있는 예술인이라는 게 되게 드문 인재인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은 동료 중에서도 예술은 그냥 예술이고 여기에는 돈이라는 걸 말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고 시사회 보러 갔는데 앞에 이제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쫙 나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좋다고 이야기하고 좋으면 확실히 뭐 SNS나 이런 데 남겨주시고 이 영화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직업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직업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랑 비슷한 길을 걸어왔구나 그런 걸 책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막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걸 했는데 같이 그러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는 것들을 봤을 때 이랑은 되게 솔직하고 플러스 자기의 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큰 판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크게 원그리기를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 짱작자로서 사회에서 되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성과 여성을 되게 적대하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저도 되게 오래 활동을 해왔고 특히나 책 시장보다는 음악 시장에서 더 그랬거든요. 저 사람 뭐 홍대 뭐 여신, 홍대 뭐 마녀, 홍대 공주, 홍대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서로를 이제 배척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이 씬에서는 너만 공주를 해야 돼 하는 식으로 근데 저기 공주가 나타났네? 그러면은 시기 질투를 해. 싸워.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되게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 그것만큼 시장을 좁게 하고 동료를 맞아. 찾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야 막 하나씩 여성 동료가 생겨 나가는 그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시기 질투는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여성 작가를 한 북토크에서 이야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